태안군이 국내 최초 운하 유적인 굴포 운하에 대해 도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굴포 운하는 고려와 조선시대 안전한 백기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미완성 운하입니다. 청양 양봉 농가에서 벌꿀 수확이 한창입니다. 직접 꿀 뜨는 작업부터 짜는 것까지 꿀 수확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4일 오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상행선 공주 부근에서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3살 난 아이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진항 인근 해상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6억 7천만 원가량의 폐기물을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가 태안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태안과 서산에 걸쳐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굴포 운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재 한범호 기자입니다. 농경지 사이로 우거진 나무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아래에는 폭이 제법 넓은 물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총 길이 6.8km로 태안과 서산에 걸쳐 있는 굴포 운하입니다. 이곳에선 고려부터 조선까지 530여 년간 사람이 직접 골을 파 백기를 만드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당시 남쪽 지방 곡물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배들은 조류가 빠르고 험난한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육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잇는 굴포 운하가 대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운하이자 대형 토목공사로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역사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최후에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굴포운하 아래쪽에다가 남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요. 그다음 북쪽 위에다가는 또 북쪽 북창이라는 창고를 설치를 해서 남창에 일단 배에서 물건을 내렸다가 육지로 북창까지 올리고 북창에서 다시 배로 위쪽으로 실어가는 방법까지 시도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굴포운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 거죠. 우리나라 조운사에 있어서, 해운사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운하는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한 번 실시됐지만 5천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그 이후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은 단순 관광보다 문화재 보존과 관리 측면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학술 용역 등을 통해 내년에 도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보건과 정비, 관광자원 활용까지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굴포 운하가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데 아직도 이제 사료나 이런 것만 확인돼 있지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문화재 학술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체계적인 정비와 약간의 이제 자연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굴포 운하가 태안의 대표 문화유적지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3살 난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정선영 기자입니다. 4일 오전 7시 반쯤 당진 대전 고속도로 공주 부근 CCTV 화면입니다. 당진 방향 도로 1차선에서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며 달립니다. 트럭 2대가 충돌 직전 가까스로 피합니다. 이어 2차선으로 변경한 화물차는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40살 박모 씨와 박 씨의 3살 난 아들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9살 최모 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이날 새벽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서 위험하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4,500톤을 당진 평택항과 당진안 인근 해상에 불법 투기한 54살 공모 씨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업자들에게 접근해 톤당 15만 원씩 모두 6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인천과 부산, 군산 등 전국 항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쓰레기 10,000톤을 주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에선 허가 없이 해삼을 포획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태안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해삼 15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57상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했으며 인적이 없는 곳에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경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허가로 잠수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양 안전사고도 이어졌습니다. 3일 밤 10시 23분쯤 태안 통계안 인근 해상에서 조개를 캐던 58살 김모 씨가 고립돼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야간에 바다에서 혼자 활동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양군 정산면에 위치한 양봉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서 꿀을 뜨는 작업부터 완성된 꿀을 담는 소분 작업까지 양봉농가의 일상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팔 긴 바지에 촘촘한 그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 장갑을 착용하면 그야말로 완전 무장. 추가로 벌을 쫓아낼 수 있도록 쑥 연기를 피우는 통까지 준비하면 수확 준비가 끝납니다. 네모난 통에서 벌집 하나를 꺼내보니 수천여 마리의 꿀벌들이 가득합니다. 기계로 털어내자 칸칸마다 빽빽히 달콤한 꿀이 꽉 차 있습니다. 5월 아카시아 꿀 수확이 끝나고 나면 6월부터는 온나무 꿀이, 7월에는 밤꿀 채취가 진행됩니다. 새벽 5시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은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기르는데 때로는 소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병이 오지 않도록 관찰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벌집을 수거하는 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꿀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판에 하얗게 형성된 것을 밀랍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꿀을 짜기 위해서는 이 밀랍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밀랍을 없앤 벌집을 탈봉기계에 넣고 돌리면 순수한 꿀이 추출되고 마지막으로 유리병에 담는 작업까지 거치면 시중에 판매되는 꿀이 완성됩니다. 현재 청양군 내 양봉농가는 180여 곳, 해마다 110여 톤의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농가 평균 소득은 40억 원 이상으로 10대 소득 장목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고소득 장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양에서 양봉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아카시아와 밤나무 등 꽃을 피우는 나무가 칠갑산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청양은 청정 지역이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꿀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아요. 워낙 이제 산골이다 보니까 모든 밀원 조건이 양봉에 다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양에 지금 양봉 농가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채집한 꿀을 가지고 시원한 꿀차를 타봤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이 꿀은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 양봉농가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에서도 발병하며 우리나라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접경 지역 돼지 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과 발생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몽골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발생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노출되면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데요. 국내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30일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북상 협동 농장에서 발생해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돼지 농가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며 혈청 검사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과 동남아 등 발병 국가에서 만들어진 돼지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조성 촉진 방안에 모색하기 위한 의정 토론회가 4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이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추진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교수위원, 김나희 충북도립대 호텔관광외식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좌장 역할을 한 홍재표 도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만 4천여 태안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기업도시를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오늘 참석하시고요. 당사자인 현대에서도 경영실장께서 함께 토론자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충남 지역의 땅값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 토지정책팀 김동헌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개별 공시지가가 좀 무엇인지, 또 우리 충남에선 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5월 30일 날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 약 한 60여 분야에서 형성되는 공시지가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도내 개별 토지 357만 4천 필지에 대한 2019년도 공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충남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어딘가요?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랑구 신부동에 위치한 상업지역 대지로 1평방미터당 2018년도 919만 6천 원에서 62만 2천 원이 올라 981만 8천 원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금산군 진산면 오왕리에 위치한 보전관리지역인 자연림 임야로 1평방미터당 292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군별로 땅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우리 충남 지역은 타시도 지역보다 대부분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있습니다. 도내에서 금산군이 5.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천안시 서북구 5.01%, 서산시 4.86%가 뒤를 이었습니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당진시가 1.74%, 그 다음으로 예산군이 2.42%, 공주시가 2.51%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충남도에서는 좀 이 같은 결과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만 올해 전국 땅값은 8.03% 상승했는데요. 우리 도 전체는 작년에 4.33%보다 0.65%가 낮게 상승하여 3.68%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 수준입니다. 그 주요 요인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당진 지역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침체로 인한 인구 증가의 둔화와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 전체 3.68% 상승했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대전 복수간 광역도로 영향으로 접근성 개선이 되고 천안 불당지구 활성화와 천안 업성 수병 생태공원 조성, 아산 탕성지구 활성화와 주변 개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 좀 자세한 내용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그 개별 공시가는요. 7월 1일까지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2일까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해당 정부 24를 통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감정 평가사의 검증, 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조정 여부를 심사하여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이번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도 전문 감정평가사와 무료 현장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개별 공시가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토지정책팀 김동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권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가운데 북한까지 번졌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ASF는 일반 돼지열병과 달리 치료제가 없고 폐사율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양돈 농가에 돈사 소독과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ASF 차단을 위해 양돈 농가 전담제를 시행하고 사육농가 담당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와 외국인 고용 농가 등을 ASF 발생국, 비발생국으로 나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도가 취약 농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494 농가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에게도 ASF 발생국 여행 자제와 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열과 식욕 결핍, 설사 등이 나타나며 치료 방법이 없어 발병 시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는 다른 병원체로 백신조차 없습니다. 국내에 ASF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 발생 농가는 전원 살처분해야 합니다. 190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것이 유럽을 통해 러시아,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선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14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해외여행 갔다 들어올 때 불법 축산물을 가져올 경우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에서 각각 5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예산군 고덕면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재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일 오전 고덕면 주민들 100여 명은 예산군청 정문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친환경 농산물 소득 감소, 지역 농업 파탄과 그로 인한 농민 생존권 위협, 귀농 비촌인 감소, 질병 유발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마을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하며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D환경업체가 몽공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 최종 처분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승인 후 약 14년 7개월 동안 지하 35m, 지상 15m로 15톤 덤프트럭 18만 6천여 대분인 280만 세제곱미터를 매립한다는 겁니다. 침출수 처리는 하루 150세제곱미터, 사후 관리 기간은 무려 30년입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군의회도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김만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정 예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4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서산 동문동에 문을 연 출장소는 서산과 태안 지역을 관할하며 노사관계 중재, 산업재해 예방과 지도,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등을 하게 됩니다. 서산과 태안 지역은 산업단지가 많아 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보령에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가까이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충남도와 신용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기업이 매출 채권 보험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제조업체는 전체 보험료의 55%가량을 지원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진시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 공공건축가 지원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민간 전문가인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에는 2억 6천여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선정으로 당진시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하는 총괄 건축가와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예정으로 이들은 다양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와 소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주택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로 새벽 시간대 공동으로 위험행위가 이뤄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고강도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입니다. 적발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와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10월 중순까지 도내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리는 해양수산물에서 비브리오균이 발생하고 양식수산물의 항생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15개 반 3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수산물 유통과 판매업소 64곳을 대상으로 허용 외 약품 불법 사용, 위생 및 온도 관리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전역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에 맞춰 진행됩니다.
충남도는 사이렌이 울리는 1분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내 9개 지역 수협장을 만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협장들은 해양 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을 자주 만나 현안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군은 지역기관과 협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안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군은 각 읍면과 농협의 창구를 운영해 공직자와 지역기관단체, 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대상자, 고령자,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진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통 발효식품인 장류를 활용한 레시피를 공모합니다. 참여 대상은 당진 지역 학부모와 교사, 조리원, 영양사 등이며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레시피의 적합성과 조리 편의성, 창의성 등을 심사한 결과 우수 수상작은 2020년 어린이 급식소 식단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오전 8시 30분 대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를 위문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5일 오전 10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노인 지도자 연수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5일 오전 10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환경보전 실천대회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5일 오후 2시 대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19 치매 안심마을 현판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5일 오후 2시부터 종목별 훈련장에서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5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충남 여성단체 협의회 협동회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3도, 당진이 15도, 서산과 태안, 홍성 16도, 예산이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6도, 서산 27도, 당진과 홍성 28도, 청양 29도, 예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꺼운 빨래 하기도 좋겠는데요. 바깥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해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